안녕하세요. 자동차의 설계, 도면부터 엔진 속까지 현실적인 중고차 구매의 길을 열어드리는 중고차 가이드 중가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그러면서도 잘만 고르면 꿀매물을 찾을 수 있는 마법의 예산대, 바로 7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 중고차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가격대는 연식이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누적되어 감가가 상당히 진행된 차량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즉 가성비와 차량 컨디션 관리 사이에서 현명한 줄타기가 필요한 구간이죠. 제가 오늘 엔카에서 직접 찾아온 이 예산대의 매력적인 후보 4대를 설계자의 눈과 정비사의 손길로 샅샅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차량의 디자인 매력과 공간 활용성은 물론 이 연식과 주행거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고질병과 정비 포인트를 아주 솔직하게 짚어드릴 건데요. 싸다고 덥석 물었다가 수리비 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제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700에서 900만원 예산으로 후회 없이 중고차를 고르는 진짜 전문가의 안목을 얻게 되실 겁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 정비 리프트를 들어 올리는 힘입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첫 번째 차량 쉐보레 올류 말리부입니다. 18년식 주행거리 16만 km, 가격은 830만원인데요. 올류 말리부는 출시된 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여전히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는 모델입니다. 길고 낮은 차체 비율과 쿠페처럼 유려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은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측면의 캐릭터 라인은 차를 더 길고 날렵해 보이게 하는 시각적 효과를 주죠. 설계 관점에서 보면 낮은 전고와 매끄러운 라인은 공기 저항을 줄여 주행 안정성과 연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16만 km 주행거리를 감안하면 헤드램프 백화 현상 초기 단계는 아닌지, 도장면 광택이나 잔 스크래치는 없는지 외관 상태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실내는 쉐보레 특유의 듀얼 콕핏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수평적인 레이아웃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실내 소재는 평범하지만 버튼 배치는 직관적인 편이고요. 차량 재원을 보면 동급 중형 세단 중에서도 상당히 긴 전장과 휠 베이스를 자랑합니다. 덕분에 2열 레그룸은 매우 넉넉하며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낮은 루프라인 때문에 2열 헤드룸은 아주 키가 큰 분에게는 살짝 아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트렁크 공간도 넓습니다. 1.5 터보 엔진, 말리부 주력 엔진이죠. 이 연식과 주행거리에서는 엔진오일 소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냉간 시동 시 엔진 소음이 과도하지 않는지, 엔진오일 누유 흔적이 없는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비싼 터보차저 상태 점검도 필수입니다. 젠3 6단 자동 변속기는 초기 모델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변속 충격이나 슬립 현상이 없는지 시운전을 통해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냉간 시에 엔진 미션이 충분히 예열된 후에 변속감 차이를 느껴보세요. 미션오일 관리 상태 확인도 중요합니다. 하체 소음은 주행거리가 많은 만큼 로어암이나 활대링크, 쇼크업서버 등 하체 부식류의 경화나 마모로 인한 소음 발생이 높습니다. 방지턱을 넘거나 요철 구간 주행 시 찌그덕이나 덜그럭거리는 소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장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오류, 각종 센서 오작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기본적인 기능들을 모두 테스트해보세요. 16만 km면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타이어, 배터리 등 주요 소모품의 교체 주기가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교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교체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니라면 구매 후 추가적인 정비 비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올류 말리부는 매력적인 디자인과 넓은 공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갖춘 중형 세단입니다. 하지만 16만 km라는 주행거리는 엔진, 미션, 하체 상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구매 후 정비 비용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계획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 준준형 기아 더 뉴 K3입니다. 18년식의 12만 km, 가격은 840만원인데요. 더 뉴 K3는 1세대 K3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기존 디자인을 다듬어 좀 더 세련되고 정돈된 인상을 주는데요.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변경되었고 리어램프 그래픽도 달라졌습니다. 화려함보다는 단정하고 무난한 디자인으로 크게 호불호 갈리지 않고 오랫동안 질리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설계적으로는 기존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 모습인데요. 공간은 준준형 세단의 표준적인 수치인데요. 차량 재원을 보면 성인 4명이 탑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2열 공간은 당시 동급 경쟁 모델 대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감마 1.6 GDI 엔진은 이 차의 심장이자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인데요. 이 엔진은 엔진오일 소모, 실린더 스크래치로 인한 노킹 문제가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반드시 냉각 시동 시 엔진 소음, 겔겔겔, 탁탁탁 등의 소음을 면밀하게 들어봐야 합니다. 엔진오일 레벨 게이지를 뽑아 오일량의 정상 범위에 있는지, 오일 색깔과 점도는 괜찮은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배기구에서 흰 연기가 과도하게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리콜이나 무상 수리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인데요. MDPS 소음, 핸들 조작 시 딸깍거리는 커플링 마모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속이나 주차 시 핸들을 돌려보며 확인하세요. 12만 km 주행거리면 하체 부식류나 쇼크업서버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시운전 시 우측 구간 통과하면서 확인하는 건 필수. 더 뉴 K3는 무난한 디자인과 적당한 공간, 저렴한 유지 보수 비용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감마 GDI 엔진의 상태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엔진 상태만 양호하다면 실속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문제가 있다면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 중형 세단의 변신 현대 소나타 뉴라이즈입니다. 18년식 14만 5천 km, 가격은 869만 원인데요. 소나타 뉴라이즈는 LF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인 캐스케이딩 그릴을 적용하고 헤드램프와 리램프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 기존 LF 소나타와는 확연히 다른 인상을 주는데요. 좀 더 젊고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갈렸지만 페이스리프트 치고는 상당한 변화를 준 모델인데요. 실내는 기존 LF 소나타의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센터페이시아 디자인과 소재 등을 개선했습니다. 정돈되고 사용하기 편리한 구성인데요. 차량 제어는 중형 세단의 표준적인 크기로 아주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2열 공간은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트렁크 공간도 광활합니다. 공간 활용면에 있어서는 확실한 강점을 가지는데요. 이 가격대의 뉴라이즈는 대부분 2.0 CVVL 엔진입니다. 이 엔진 역시 엔진오일 소모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요. K3와 마찬가지로 냉간 시동 소음, 오일 레벨 및 상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역시 MDPS 커플링 마모 소음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된 차량이라면 작동 시 소음이나 누수 흔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타 뉴라이즈는 넓은 실내 공간과 풍부한 편의 장비, 익숙한 전기 편의성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 매물 역시 엔진오일 소모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하며 주행거리에 따른 전반적인 차량 컨디션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자 르노 상성 SM6입니다. 19년식에 14만 km, 가격은 놀랍게도 799만 원인데요. 오늘 본 매물 중에 가장 저렴하고 연식도 좋습니다. SM6는 출시 당시 국산 중형 세단에 신선한 충격을 준 모델입니다. 프랑스 르노 탈리스만을 기반으로 한 유러피안 디자인은 지금 봐도 상당히 세련되고 고급스럽습니다. 낮고 넓어 보이는 차체 비율, 르노 특유의 디귿자 DRL과 연결된 헤드램프, 독특한 리어램프 디자인은 SM6만의 강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디자인만 본다면 동급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실내는 외관만큼이나 인상적입니다. 특히나 세로형 S링크 디스플레이는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앰비언트 라이트 등 감성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소재의 질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차량 제어는 소나타와 유사한 중형 세단 크기입니다. 하지만 실제 2열 공간은 특히 레그룸은 경쟁 모델 대비 다소 좁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는 후륜 서스펜션 구조 영향도 있습니다. 반면 트렁크 공간은 넓습니다. SM6는 엔진 종류에 따라 게트락 7단 건식 습식 DCT 또는 자트코 CVT가 적용됩니다. DCT는 저속 울컥거림, 변속 충격, 내구성 이슈가 SM6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데요. 시운전 시 변속 상태를 아주 면밀하게 다양한 조건 등에서 테스트해야 하고요. DCT 오일 관리 상태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LPE 모델이라면 CVT가 적용됩니다. CVT 특유의 이질감이나 내구성 이슈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링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초기 모델에서 잦은 오류, 버벅거림, 블랙아웃 현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요. 19년식이면 개선되었을 수도 있지만 작동 상태, 반응 속도, 후방 카메라 전환 등 꼼꼼히 테스트해보세요. 특히나 토션빈 기반의 독특한 AM-링크 서스펜션은 승차감에서 호불호가 갈리고 요철 통과 시 후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운전 시 뒷자리 승차감과 소음을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부품 수리 시 비용이 일반 토션빈보다 높을 수도 있고요. 또한 현대 기아 대비 부품 수급이 상대적으로 어렵거나 비용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SM6는 압도적인 디자인과 감성적인 실내가 최대 무기입니다. 799만 원이라는 가격은 매우 매력적이죠. 하지만 DCT 변속기의 상태, S링크 시스템, AM-링크 서스펜션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명확하고 잠재적인 수리 리스크도 고려해야 합니다. 디자인에 올인하고 단점을 감수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접합할 수 있습니다. 4대 중고차 어떻게 보셨나요? 스타일과 공간을 원한다면 올륨 알리브, 단 16만 km 주행거리 감안한 철저한 점검은 필수이고요. 무난함과 실속, 저렴한 유지 보수, 더 뉴 K3,
단 간마지대 엔진 상태 확인이 운명을 가릴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과 익숙한 패밀리카로서 소나타 엔듀라이즈, 단 역시 엔진오일 소모 체크는 필수이고요. 압도적인 디자인과 파격적인 가격, 단 디스티, S링크 등 잠재적 리스크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700만원에서 900만원 예산대 중고차는 분명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차량의 핵심 부품 상태와 고질병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차량 가격 외에 구매 후 초기 정비 비용까지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이드 중가였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현명한 소비하십시오. 감사합니다.